안녕하세요. 현토끼 세금 공부하자 채널의 현토끼입니다. 요즘 2024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는 기간인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그 중에서도 가산세를 많이 내게 되는 유형 3가지를 골라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가산세에 대해 간략히 얘기해보고, 그리고 가산세를 내게 되는 유형 3가지 중 첫 번째인 부양가족 소득공제, 두 번째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특별소득공제, 세 번째는 지방소득세입니다. 가산세는 말 그대로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더해서 더 내는 세금이에요. 왜 가산세를 내냐고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혹은 납부를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외에도 가산세는 많지만 대표적으로 신고할 금액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를 내야 해요.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면 가산세만 20만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과소신고 가산세 혹은 과다환급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기 때문에 부과되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면 가산세가 10만 원이 돼요. 그리고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당연히 세금도 안 냈겠죠? 그때 납부할 때까지 매일 계산된 납부지연과 산세가 있어요. 이자와 비슷한 성격이지만 이자율보다는 훨씬 높다는 사실, 생각보다 가산세는 매우 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아주 강력한 소득공제예요.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기본 공제 금액도 150만 원이나 되고 추가 공제 금액도 요건에 따라 최저 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나 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양가족은 중복공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님을 딸과 아들이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싶어 할 때 아들이 부모님 모두 본인 소득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신청했다면 딸은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 안 돼요. 중복공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아들이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은 사실을 몰라 본인 소득신고 때 넣는다면 무조건 국세청에서 발견한답니다. 그럼 150만 원 소득공제를 더 신청했기 때문에 납부했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가 되어 과소신고로 보게 되고 그럼 과소신고 가산세인 10%와 세금 차액에 대해 납부지연과 산세까지 납부해야 해요.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소득공제한다면 무조건 발견됨으로 신고할 때 혹시 중복공제는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가족 간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는 매우 큰 혜택이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인 주택이었다면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금 이자를 100% 소득공제해주기 때문이에요. 요건만 맞춘다면 연 최대 2천만 원이나 소득공제해준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도 정말 큰데 150만 원, 많게는 350만 원인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특별소득공제는 무려 2천만 원이나 하거든요. 하지만 이 혜택은 1주택자 실소유자에게 주어져요.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소유 주택수가 2채 이상이면 해당하지 않아요. 보통은 연말정산 때 1주택이라 평소 받던 소득공제를 일시적 2주택이 되면서 평소처럼 공제한다면 크게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 때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연말정산 담당자는 최대한 자료를 넣어주지만 이 담당자는 세무대리인이 아니에요. 세금 신고의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쳤다면 5월 신고 때 수정하셔서 가산세는 피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신고예요. 지방소득세를 모르는 분도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 신고만 하고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고 종료해 버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도 해당돼요. 소득세의 대략 10%가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대략 10%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납부하지 않아 납부지연과 산세도 당연히 내겠죠. 물론 홈택스에서 과소신고를 했다면 지방소득세도 과소신고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물론 지방소득세도 끝까지 마치는 것도 중요하죠.
홈택스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안내문구가 있을 거예요. 놓치지 말고 지방소득세까지 신고 및 납부하길 바라요. 지방소득세 신고 영상을 짧게 준비해봤어요. 소득세 신고서 제출하기 전 위택스 정보 제공 동의하고 제출합니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문구가 계속 나와요. 신고 내역 조회 메뉴를 눌러 신고하러 갑니다. 빨간 버튼 눌러 지방세 신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세금 내기엔 아깝지만 나라 운영을 위해 납부해야 한다면 기꺼이 납부해야죠. 하지만 가산세까지 굳이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대표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에요. 아무리 세무대리인이 있다 해도 세금 신고의 책임자는 본인이에요. 세무대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면 누구도 탓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세금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세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현토끼 세금 공부하자 채널에서 차근차근 세금 공부도 하고 직접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꾸준히 알려드리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